엄청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 실비에서는 연간 고객이 내야 할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전부 돌려줍니다.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고 총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한때 6개의 보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정리하고 딱 2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 2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보험들이 많지가 않고 딱 2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친구의 지인, 부모님의 지인, 혹은 친척에게 보험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만 듣고 지인의 얼굴만 믿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보험료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넘어가고, 또 해지하자니 지금까지 낸 게 아까워서 이렇게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비갱신형도 충분히 가능한데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해서 평생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험 자체에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암보험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이었다거나, 나도 모르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 계속 보험료만 내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 확실히 준비를 못할 거고요. 이미 생겨버린 질병으로 인해 비싼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이상 보험 때문에 손해보거나 계속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하나도 못 받는 상황,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손댈 일이 없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왜 보험은 2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보험 가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이걸 전부 가입하기만 하면 정말 이특약 저특약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래야만 빈틈이 없는 보험이다 라고 착각하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출만 계속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보험으로 큰 득을 보는 분들은 지금까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보험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들만 준비하시면 되고, 자잘한 것들은 실비로 처리 가능하니까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자 라는 게 오늘의 주된 내용이고요. 먼저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경제적 리스크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 이런 신체적 손상이 있고요. 2번째는 죽음. 너무 일찍 죽어도 리스크가 크고 너무 오래 살아도 리스크가 큽니다. 상해로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실비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비를 대비 가능하고요. 그 외에 간병비나 요양비, 직장을 쉬게 되면서 생기는 공백, 생활비나 공과금, 대출금 같은 고정지출, 이런 것들은 진단비로 대비가 가능하고요. 상해로 크게 다치게 된다면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교통사고는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줄 거고, 내 과실이라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운동하다 다치는 것도 실비로 커버가 되고, 일하다가 다친 것들은 산재 처리가 안 되면 내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음식점에서 넘어지셨으면 음식점 배상 책임, 어떤 시설에서 넘어졌으면 해당 시설 배상 책임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 너무 일찍 죽는 부분은 정기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이 짧은 대신 사망 1억 가입하시면 40대 남성 기준 2만원대밖에 안 되는 정기보험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더 저렴해서 40대 여성 80세 만기로 설계를 해도 월 3만원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망자금이 필요한 건 어린 자녀를 위해 필요한 거지, 아이가 20살, 30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4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가입금액 1억 기준 거의 20만원 가까운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하는데, 종신이나 CI 종신, 변액 종신, 유니버셜 종신, 이런 것들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닙니다. 재테크로 착각해서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자녀의 성장기 동안만 사망금이 필요한 거니까 정기보험 2, 3만원대 정도로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오래 산다고 했을 때 노후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험이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나 주식, 펀드, ETF 같은 투자 상품 등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비나 생활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첫 번째 필수보험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용한 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2009년 10월부터 전 보험사가 표준화되어 어떤 회사에 가입하셔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가입을 했다면 A사던 B사던 G사던 H사던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도 모든 회사가 동일한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비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거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결제를 하고 받게 되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인데 가장 먼저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져 있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뜻해요. 그러니까 비급여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MRI나 도수치료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급여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죠.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고 전액 본인 부담이 있는데 전액 본인 부담은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든지 비응급 상황에 응급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중 공단 부담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본인 부담금이 내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즉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렇게 셋인데 이 부분을 실비보험에서 한 번 더 보장해줍니다. 2009년 7월 이전 실비라면 100%를 보장해주는 곳도 있을 거고 최근 가입한 분들이라면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23만 5,300원이 나왔고 공단에서 10만 9,500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12만 5,800원만 결제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12만 5,800원을 또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대부분 보장을 해준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만 있어도 의료비 부담이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실비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작은 치료비뿐 아니라 큰 병으로 인한 높은 비용의 치료비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보 의료지원 혜택은 공단 부담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실비보험이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지 않냐?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이긴 합니다.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보장 제외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양제나 치과치료, 임신 관련 질환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 성형수술,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 수술을 했는데 비중격 만곡증으로 숨을 쉬기 힘들어서였다. 또는 안검하수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했다. 이렇게 치료 목적이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10%, 20%의 자기부담금도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비의 대단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가 20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건데요. 내 실비가 만약 자기부담금 20%를 가지고 있는데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면 계산상 내가 내야 할 돈은 1천만 원이고 보험사가 내는 건 4천만 원이겠죠.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까지만 내고 보험사가 4,800만 원을 전부 부담하는 겁니다.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 외의 분들이라면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가입해도 이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항상 1순위인 거고 치료비에 대해 지나치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 기준 평균 만원 조금 넘는 가격대로 이런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오늘 소개해드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에만 해당이 되고요. 09년 10월부터 21년 6월까지의 실비는 비급여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실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 하겠죠. 4세대 실비 역시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없지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충분히 좋은 조건이니까 실비는 꼭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실비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나에게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게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경제 능력이 크게 감소해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10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 상위권에 있죠. 폐렴 같은 경우엔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암, 뇌, 심장 질환이 중요한 건데 해당 질병들은 중대 질병이죠. 요양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식단도 좋은 걸로 바꿔야 하고 치료비에 양육비, 대출금, 생활비까지 지출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비와 3대 진단비 보험이 가장 중요한 거고, 보셨다시피 우리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질병, 그 중에서도 3대 질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보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엔 치료비와 진단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위암, 간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 즉 일반암을 보장하고요. 고해감으로 불리는 혈액암, 뼈암, 췌장암 등도 전부 보장 대상입니다. 단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다면 옛날엔 남녀 생식기암을 소해감으로 나눠서 별도 지급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일반암의 10%에서 20% 수준만 보장해주는 곳도 간혹 있다 보니 소해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여성분들께 자주 발생하는 갑상선암을 비롯해서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넷을 얘기하며 1회만 지급되는 암 진단비와 달리 유사암 4종은 각각 한 번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 몇 년간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이 유행하면서 너도 나도 가입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께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중 암 환자가 되실 분들은 소수고, 또 암 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십 가지의 치료 중에서 표적항암 또는 면역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특약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훨씬 좋은 특약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인 암수술, 항암치료, 호스피스 완화치료, 중입자치료,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다빈치 로봇 수술, 사이버나이프, 감마나이프, 카티항암제, 양성자치료, 토모테라피,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등 암 직접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 금액을 연간 1회씩 최대 10년 동안 보장합니다. 최초암이든 전이암이든 재발암이든 급여든 비급여든 구분 없이 보장하고요. 비례형 암조효 치료비는 얼마 전에 판매 중단됐지만 정액형은 여전히 가입 가능하니까 암 치료비를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암조효 치료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십 가지로 나뉘어 있던 암 치료비 특약들은 이 암조효 치료지원금 특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삼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 다음 뇌혈관 질환을 보시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뇌에 대한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까지도 보장해주지만 이 두 가지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을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뇌동맥류란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 뇌동맥류에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뇌동맥류를 발견했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을 경우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까지밖에 없는 분들은 보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치료를 안 하고 보험금 받겠다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꼭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경색의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이런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 관련 진단비는 같이 세트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걸 뜻하는 거죠. 심장질환 역시 과거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훨씬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 나와 있으니 허혈성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히는 것을 얘기하고, 협심증이란 혈관이 막히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물질로 좁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협심증은 심근경색에 비해 경미한 질병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안정협심증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불안정 협심증을 거쳐 심근경색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진단비를 받기 위해 병을 악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빈맥이나 부정맥, 심부전 등을 보장하는 심혈관 특정질환 진단비도 나와 있는 상태니까 심혈관 쪽으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심혈관 특정질환 진단비까지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진단비를 어느 회사로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단가 비교표도 가져와 봤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따라 유리한 곳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비교표는 중간 연령대인 45세 남녀 기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45세 남녀 직업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 A사부터 K사까지 총 11개 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본 표인데요. 항목별 저렴한 곳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은 102,940원이 가장 저렴했고 여성은 68,106원이 가장 저렴한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건강에 조금 자신이 있다, 근 10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저렴했던 남녀 A사보다도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특별한 플랜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가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남성은 건강체 기준 가장 저렴했던 A사보다 2만원 이상 저렴한 8730원이 나왔고요. 여성 역시 가장 저렴했던 A사보다 2만원 가까이 저렴한 49,410원이 나왔습니다. 강화고지형 플랜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품은 건강한 분들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내가 좀 건강에 자신이 있다, 최근 10년간 입원이나 수술 자잘한 거 외에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플랜으로 심사 받아보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비교표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인에게 또는 설계사에게 말만 믿고 K사로 추천을 받아서 가입했다면 총 납입금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비교표를 살펴보니까 어떠신가요?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했다가 이런 회사에 가입했다면 20년에 걸쳐 몇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3대 질병은 발생률이 높은 데다가 20년 납 90세 만기, 즉 20년간 납입하면 보장은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마냥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최저가 회사를 골라도 금액대가 부담된다면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만기를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려면 10년이나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평생 납입을 해야 하며 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당장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3대 진단비 하나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에 대해 알아봤다면 사망보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사망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겠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이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익숙한 건 아무래도 종신보험일 건데요. 이 종신보험의 보장기간은 내가 사망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종신보험을 1억 가입했고 완납을 했다면 내가 내일 사망하던 120살까지 오래 살다가 사망을 하던 언젠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특약의 가격은 발생 확률에 비례하다 보니까 이 발생 확률이 100%다, 이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실제로 45세 남성 기준 종신보험 1억을 설계했을 때 8개 보험사의 평균 가격은 19만 4,562원입니다. 내가 몇십 년 후에 받게 될지 모르는 1억을 위해 지금 월 18만원 가량을 납입한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반면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900원으로 종신과 비교도 안되게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보장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20년이면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즉 가장인 내가, 부모인 내가 제자리에 없더라도 충분히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사망보장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성장기일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가장의 부재, 이 악재로부터 경제적인 고통을 덜기 위함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인 거고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 중에서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20년 납 20년 만기로 짧게 가입을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유지했다가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나이대가 되면 내 자녀가 밥벌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이나 나이에 따라 월 18만원이 될 수도 30만원이 될 수도 4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거품을 쫙 빼서 가장 리스크가 큰 구간을 정기보험으로 넘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두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의 어느 정도 대비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로 쓰는 돈을 저축이라고 여기기보단 지출로 여기시고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직접 내 나이에 딱 맞는 최저가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